기어코 날 대면한 아주 위험한 놈이야. 선생님 목숨이 제 복수에 가름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을 때 그때 죽여드리겠습니다. 와, 서동주의 복수를 향한 강렬한 눈빛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수가 예상되어지는데요. 허일도가 보는 앞에서 관리자 한 명을 단숨에 제압한 서동주.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고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눈빛 속에서 이글거렸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허일도를 향해 복수의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제대로 된 시원한 사이다 복수가 터져 염장선과 허일도가 처참히 무너지는 모습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당하기만 했던 서동주. 고구마 같은 전개에 많은 시청자들이 답답해했지만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향해졌고 서동주의 카타르시스를 터뜨릴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시나몬이 든 타레과 한 조각이었습니다. 동주는 정말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동주는 왜 목숨을 걸고 시나몬이 든 타레과를 먹었을까요? 여러분은 서동주가 왜 타레과를 먹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죠. 서동주는 개구리가 높이 뛰기 위해 움츠리듯 복수를 시작하기 전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전략을 펼치며 적을 방심하게 만들어 적들이 움직이길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허를 찌를 완벽한 타이밍을, 그리고 그들의 숨통을 끊을 시간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염장선, 드디어 그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강천 회장의 건강이 악화되고 서동주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은 것을 확인한 염장선은 본격적으로 대상그룹을 삼킬 준비에 돌입합니다. 가장 먼저 그는 차고키를 압박해 차강천을 직접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대상그룹의 자금줄을 막고 원유 공급을 차단해 허일도를 해결사처럼 등장시키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이 흘러갈까요? 염장선의 최종 목표는 대통령을 설득해 허일도를 대상그룹의 회장 자리에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통령과 염장선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 그리고 바로 이 틈을 노린 사람이 있었으니 남상철 의원을 이용해 어르신인 대통령을 만난 서동주. 9화 예고편에서는 서동주가 어르신과 마주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죠. 대상그룹을 손에 넣으려는 염장선과 허일도의 계획을 무너뜨릴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서동주는 이 만남을 통해 어떤 거래를 시도하게 될까요? 그가 염장선과 허일도를 향한 복수의 칼날을 제대로 겨누며 두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한편 여운남은 배원배를 통해 서동주의 휴대폰에서 프로포즈 영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림을 느꼈고 그녀는 남편 여미철에게 이혼을 선언하며 본격적인 독립을 결심하게 됩니다. 여운남은 이 정보를 무기 삼아 염장선에게 겁도 없이 이혼 조건으로 위약금 없이 원본 자료를 넘기겠다는 거래를 제안하게 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도 아니고. 하지만 상대는 염장선이었죠. 그런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여운남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시청자들은 그녀가 차강천 회장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염장선과 직접 맞서는 무모함을 보이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여운남은 왜 차강천 회장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녀에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선택은 예상치 못한 위기를 초래하게 되며 죽을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동주는 철저히 준비했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는 단순한 복수가 아닌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임을 설계하고 있죠. 염장선과 허일도는 이제 곧 자신들이 쳐놓은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며 시청자들은 마침내 제대로 된 사이다 복수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9화 예고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디무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병실 문 너머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발소리. 그것은 죽음을 예고하는 전조였습니다. 허일도와 염장선이 보낸 관리자가 또다시 서동주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고 이번만큼은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그들은 확신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죠. 서동주는 이미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동주씨, 힘들지 않아? 혼자 해치울 수 있겠어? 배원배의 물음에 서동주는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을 하죠. 이들은 다시 날 죽이러 올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먼저 그들을 끝내야겠어. 배원배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서동주는 먹잇감을 기다리는 사냥꾼의 눈빛이었죠. 그는 기다렸습니다. 때가 올 때까지 철저하게 준비했죠. 그리고 마침내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고 그의 모든 감각은 민감하게 살아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스멀스멀 스며드는 죽음의 그림자. 주사기에 담긴 독극물이 그의 혈관을 타고 퍼질 순간 서동주의 눈이 번쩍 뜨였고 눈앞에 있던 관리자의 팔을 단숨에 틀어쥐고 침대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살기 가득한 눈빛이 이제 내 차례다.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병실 문 앞에서 망연자실한 눈으로 서동주를 바라보는 허일도.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달싹였습니다. 서상무, 왜 이러는 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자네 괜찮나? 뻔뻔하게 허일도는 서동주를 걱정하는 척 말을 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서동주가 무겁게 허일도를 향해 다가가자 허일도는 당황한 눈빛으로 뒷걸음질을 치며 벽 끝까지 몰리며 당황해하죠. 그리고 그 순간 서동주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립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문병 와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에 허일도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히며 허일도는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죽음을 각오한 서동주, 그는 시나몬이 든 타레과를 입에 넣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서동주가 대산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떡밥이기도 하지만 목숨을 잃을 뻔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내려놓고 죽음을 각오한 자로 두려움이 없었죠. 자신 스스로가 도구가 되어 일부러 시나몬을 먹고 쓰러짐으로써 뱀처럼 교활한 염장선과 허일도를 방심하게 만들어 두 사람을 안심시켰습니다. 자신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고 믿게 만들어 두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파악해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의 숨통을 끊을 전략을 하나씩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이 시청자들에게는 너무나 긴 고구마 구간이었죠. 하지만 고구마가 답답해야 사이다가 시원한 맛이 있듯이 9화에서는 본격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복수의 울분을 터뜨려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축축한 공기 속에서 한 남자가 몸은 꽁꽁 묶인 채 얼굴은 물에 흠뻑 젖어 있었죠. 갑작스럽게 얼굴 위로 쏟아지는 차가운 물. 질식할 듯한 감각에 그는 숨을 헐떡이며 몸부림치지만 그때 기억나지?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어? 그를 내려다보는 서동주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죠. 관리자는 두려운 눈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동주는 비웃기라도 하듯 손에 들린 샤워기를 더욱 세게 틀며 얼음처럼 차가운 물줄기가 그의 얼굴을 사정없이 덮쳤죠. 선생님 방식 나도 배웠거든. 직접 경험해보니 어때? 시원하지? 서동주의 분노 어린 말에 그만 제발 살려줘. 관리자의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주의 손이 그의 머리를 거칠게 붙잡았고 우리 누나 기억하지? 우리 누나 왜 죽였어? 대답해. 서동주는 울분을 토하며 주먹을 날리자 캑 너희 누나 수녀님이라 좋은 곳을 갔으니 더 좋은 것 아니야? 그가 비웃듯 말합니다. 화가 난 서동주는 그를 향해 펀치를 날리자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게 되고 뒤에서 다급히 배원배가 소리칩니다. 그만,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서동주를 말려보지만 서동주는 관리자의 얼굴을 짓눌러 버립니다. 오늘 여운남이 죽어 동주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뭐? 곧 죽을 거야. 선생님이 직접 지시 내렸어. 그리고 동주는 관리자의 입을 통해 은남이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여운남이 죽어. 여운남이 도망치면 바로 히트맨이 따라붙어서 끝장낼 거야. 동주야, 내 걱정하지 마. 제일 안전한 곳에 가 있을게. 오늘 여운남이 죽어 관리자의 목소리에 서동주는 은남을 찾아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운남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움직였죠. 사고 현장의 CCTV를 분석하던 여운남은 예상치 못한 인물을 발견합니다. 바로 염장선의 비서 천구호였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동주가 프로포즈했던 요트에서 허일도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까지 밝혀내며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깨닫게 됩니다. 총을 쏜 사람이 허일도였어.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여운남의 눈빛이 흔들렸고 그녀는 결심하게 됩니다. 이걸 이용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염장선의 치명적인 약점을 손에 쥐고 그녀는 염장선을 찾아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조건으로 위약금 없이 원본 자료를 넘기죠. 순간 공기가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염장선이 천천히 미소를 지었고 하지만 그 미소가 의미하는 바를 여운남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그녀는 왜 차강천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염장선은 은남이가 상대하기에는 거물급 악마였죠. 여러분은 여운남의 선택을 이해하셨나요? 솔직히 너무도 무모한 그녀의 선택에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은남이 염장선에게 직접 증거를 넘기려 했던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나름대로 철저히 계산된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 선택은 치명적인 오류를 내포하고 있었고 결국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이혼 조건으로 원본을 넘기겠다고 한 은남의 제안. 이 말을 곱씹어보면 사실상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안전합니다 라는 메시지로 염장선에게 경고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즉, 그녀는 스스로 염장선이 자신을 제거할 동기를 제공한 셈이었죠. 그렇다면 왜 은남은 차강천이 아닌 염장선을 선택하는 무모한 결정을 내린 걸까요? 차강천 회장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지만 은남은 차강천 회장이 자신의 절대적인 보호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차강천이 염장선과의 커넥션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차강천이 염장선을 완전히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할아버지를 찾아간다 해도 자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오히려 염장선을 직접 협박하면 자신이 안전할 거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염장선은 여운남과의 저녁 약속을 빌미로 그녀를 식당으로 유인했고 빨간 반지 히트맨이 그녀를 죽이기 위해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은남은 동주를 통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미리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은남은 동주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내 걱정은 하지 마. 제일 안전한 곳에 가 있을게. 그녀가 선택한 제일 안전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놀랍게도 그녀가 향한 곳은 바로 재영과 염장선의 집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운남은 자신을 보호해줄 상대로 여미철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여미철의 존재를 이용해 염장선이 자신을 쉽게 제거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한 것이죠. 염장선이 자신의 혈육을 건드리지 않는 한 최소한 당장 목숨을 위협받지는 않을 거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 도박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기어코 날 대면한 아주 위험한 놈이야. 선생님 목숨이 제 복수에 가름할 만한 뭐 그런 가치가 있을 때 그때 죽여드리겠습니다. 지난 8화에서는 대상그룹을 차지하려는 염장선과 이를 막으려는 차강천의 치열한 전략 싸움이 본격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서동주는 기억을 잃은 것처럼 연기하며 염장선을 방심하게 만들었고 그 틈을 노려 대상그룹을 완전히 장악하려던 염장선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차강천 회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동주는 이미 2조 원을 손에 쥔 상태였고 최 실장을 그룹 부회장으로 승진시키며 허일도를 견제하며 내부 세력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허일도가 염장선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막으며 허일도를 정면으로 맞서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허일도는 대상그룹의 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며 최 실장을 회유하며 주도권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차강천 회장은 처음부터 허일도에게 그룹 부회장 자리를 넘겨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허일도가 부회장이 되면 염장선의 힘이 더 강해지는 것은 물론 차선우를 차기 그룹 회장으로 앉힐 수 없기 때문이었죠. 염장선은 차국희를 압박하여 차강천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대상그룹의 자금주를 차단하고 원유 공급을 중단시켜 허일도가 해결사처럼 등장해 그룹을 접수하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로 대통령을 설득해 허일도를 대상그룹 회장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염장선 사이에 균열이 생길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동주는 이 미묘한 기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염장선이 모시는 어르신이 이철용 대통령으로 밝혀졌습니다. 서동주는 이 상황을 철저히 분석했죠. 남상철 의원을 협박해 대통령과 독대할 기회를 만들었고 대통령과 염장선은 완벽한 한 편이 아니며 그 틈을 파고들어 유리한 판을 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선 염장선이 2조 원을 자신에게 바치지 않는다면 염장선을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서동주는 대통령이 염장선을 버릴 때 대안으로 그냥 염장선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치 자금 조달 루트를 제시하며 2조 원의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대상그룹이 완전히 염장선 손에 들어가면 대통령도 더 이상 필요 없어진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염장선이 정치 권력이 아닌 기업을 등에 업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려 하기 때문이죠. 이제 서동주는 이철용 대통령이라는 거대한 존재를 자신의 복수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동주는 허일도의 숨통을 죄기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허일도는 누구보다 대상그룹 회장의 자리를 갈망하는 인물. 그러나 그 욕망이 스스로의 화근이 되어 발목을 붙잡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허일도가 염장선에게 잘 보이기 위해 빼돌린 비자금을 서동주가 회계장부 오류로 찾아낸 적이 있었죠. 그리고 동주는 대산에너지 주거래은행의 대출기한 연장을 저지시켜 허일도의 돈줄을 조여오게 만들어 그를 압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허일도에게 돈이란 곧 힘이었고 그 힘이 막히는 순간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완벽하게 무너지는 염장선과 허일도의 모습이 스펙타클하게 그려지면 좋겠습니다. 태윤이 장래 망치려고 한 수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말해. 한편 지선우가 차강천의 집으로 입성할 것이 예고되면서 권력 싸움의 또 다른 축이 형성될 조짐이 보였습니다. 9화 예고편에서는 차덕희가 격분하며 동생 차국희를 협박하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태윤이 장래 망치려는 수작질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말해. 그녀의 표정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죠. 차덕희는 누구보다 검은 욕망을 품은 인물로 대산을 아들 허태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녀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허일도에게 서동주를 없애달라며 지선우를 견제하려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국희는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선우를 도운 것으로 보여지며 이 사실이 차덕희에게 발각되면서 분노하는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차강천 회장이 지선우의 오토바이를 타는 장면이 9화 예고편에 등장하였습니다. 결국 지선우는 차강천의 집에서 본격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선우가 대산에 들어온 이상 그를 지켜줄 서동주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었죠.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서동주를 향한 차덕희의 무서운 욕망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며 대산과의 후계 구도가 격변하는 가운데 배신과 음모, 그리고 복수의 칼날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는 보물섬. 앞으로도 보물섬은 디무비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